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드디어 다시 보는 초중고 수학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원 이름은 수화연산이고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강의록 전부 다 출력해서 보고 계시죠? 그 강의록에 제가 첫 부분에 이 단원의 학년별 목표라고 해서 쫙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수학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동일한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단원이 이 수화연산, 두 번째가 변화와 관계, 세 번째가 도형과 측정, 맞아요. 네 번째 대단원이 자료와 가능성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화연산이라는 대단원을 오늘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전부 다 아울러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후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그 학년별 목표 제가 정리해 드린 자료를 다시 보고서 그 내용들을 다시 다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시면 그러면은 훌륭한 복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각 강의마다 최소한 2시간씩은 넘어갈 거다. 오늘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PPT가 대충 한 70, 80페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배부해드린 강의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0페이지 분량이 되죠. 오늘 다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때 뭐 여러 날로 쪼개서 조금씩 들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강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1강 수화연산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레본보뼈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남아프리카 레본보 산맥에서 출토가 된 유물이라서 레본보뼈라고 붙여진 거고요. 기원전 대략 하고 45,000년쯤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도구입니다. 눈금들이 이제 보이시죠? 새겨져 있는 게.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가 이 하나 뼈에 새겨져 있는 눈금 개수가 28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아마도 생리 주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자연수의 이제 개념이 기원전 45,000년 즈음에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유물이죠. 이란 슈사 지역에서 출토가 된 유물이고요. 기원전 대략 3,500년 즈음에 이제 쓰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멩이들이 이걸 이제 칼쿨리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진흙통이에요. 이 칼쿨리들을 담기 위한. 그래서 아마도 학설에서 추정키로는 가축의 마리수를 세기 위해서 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가축을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너희 소 몇 마리 키우냐? 이랬었을 때 숫자가 없던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뭐 그걸 일일이 하나 두드려 막 20번 두드려가지고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들을 딱 던지면서 이만큼 있다, 이렇게 대응 원리로서 수를 설명하는 개념인 것이죠. 칼쿨리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돌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이 단어로부터 이제 영어 뭐 calculate 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 고등적인 수학 용어 중에 calculus, 요런 이제 단어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참고 삼아 알아주면 좋겠고, 제가 강의하면서 당연히 필기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릴 강의로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에 PPT들을 제가 정리해 놨고 오른쪽에 여백을 두었잖아요. 왜 여백을 뒀느냐? 여러분 필기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났었을 때 여러분들 필기한 내용들만 다 이렇게 봐도 아마 상당히 뿌듯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라는 건 무엇이다? 그것이 뭐 여성의 월경 주기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의 마리수가 됐든 무언가를 세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쓰여진 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울 뭐 정수, 유리수, 실수 등등은 전부 다 이 자연수로부터 파생이 되어진 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수들의 근원이 바로 자연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수겠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대체 이 자연수의 수학적인 정의가 뭐냐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강의에서는 뺐어요. 혹시 뭐 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자연수의 정의라고만 검색하셔도 뭐 제 채널에도 제가 여러 개의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일단은 이 교육과정 하에서 풍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뒤에 수의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수체계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정수는 앞에 제가 수체계에 써놨지만 자연수뿐만 아니라 0이라고 하는 수와 그리고 음의 정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영과 이제 음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영에 대한 개념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영이라는 게 인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도에서 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렇게 나왔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영이라는 개념은 각 문명들마다 아주 옛날부터 쓰여 왔습니다. 제가 적어놨다시피 뭐 하물며 기원전 700년 경에도 영의 개념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이라든지 인도 등등에서도 각 문명권마다 영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기호 0 있죠? 숫자 0은 이것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0이라는 기호를 처음 쓴 사람은 인도의 이제 수학자 브라마굽타라는 분이 있어요. 브라마굽타. 처음 등장하여 다른 아라비아 숫자들,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와 함께 서양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었죠. 이슬람 문화권을 통해서. 그리고 이 0이라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연수가 모든 수들의 뿌리, 모든 수들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로부터 0은 어떻게 만드느냐? 같은 크기의 두 자연수를 빼면 항상 0이 된다. 그래서 0의 정의는 뭐다? 같은 크기의 두 자연수를 뺀 거예요. 뭐 1 빼기 1, 2 빼기 2, 3 빼기 3 등등. 뭐 적어드리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n 빼기 n, 요것을 바로 우리는 0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렇게 땡땡하고 등호 쓰면은 요거를 얘라고 정의한다라는 기호입니다.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 다음 같이 볼 요 음수, 음의 정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 또 수학사의 아주 혁신적인 개념이죠.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 음수에 대한 최초 문헌은 이제 아시아권, 특히 이제 고대 중국의 요 구장산술이라는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구장산술이라는 책은 훨씬 더 옛날부터 계속 개정되면서 쓰여왔던 책이지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3세기 무렵 활동했었던 이제 중국 수학자 유희께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완성본으로 이제 정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유희라는 분도 좀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위초고, 조조, 유비, 송권, 다들 막 전쟁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수학을 연구하신 분이시죠. 하여튼 이 구장산술에서 우리는 그 음수의 개념을 처음 볼 수 있고, 이 음수의 개념은 이후에 이제 인도 이슬람권으로 전파가 되면서 나중에 14세기 무렵쯤에 서양으로까지도 전파가 됩니다. 근데 서양에 이 14세기 무렵에 음수라는 게 소개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서양 수학자들이 음수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쓰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는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서양 수학자들은 음수를 처음 동양에서 수입을 했었을 때 음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개념이다. 봐봐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분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하나를 빼면 몇 개가 있죠? 이제는 한 개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빼요. 그럼 이제 몇 개가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0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0이라는 수도 상당히 대단한 개념이지만, 자, 그럼 이제 0이 됐어요. 여기서 뭘 또 덜 수가 있나요? 그렇죠. 두 개에서 한 개를 빼고 하나 남고, 하나에서 또 한 개를 빼면은 0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음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개념이다.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는 수를 고대로부터 어떤 수량, 양적인 개념으로 봤었던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음수가 이제 쓰이게 된 것은 18세기 무렵에 발표된 오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이후에도 많이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수학계의 성인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수학자이신데, 이제 이 빚과 이익 모델이라는 게 전파가 되면서 이제 수학자들이 음수라는 게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빚과 이익 모델이 뭐냐, 양수는 이익으로, 그리고 음수는 빚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델, 그러한 예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런 거, 마이너스가 두 번 중첩이 되면 우린 요거를 플러스 2라고 받아들이죠. 왜 그러느냐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빚과 이익 모델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음수라는 것은 빚이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그 빚진 사람, 채무자에게 이만큼의 빚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이 채무자가 이만큼의 빚을 갚았다라는 것이죠.